사람들마다 또 자기들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포도주를 넣고 거기다 뭐 번데기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럼 뭐 곤충이 더 잘 유인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채집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보시라고 3개만 묻어놨는데, 보통 이제 채집하시는 분들은 뭐 50개, 100개, 많게는 몇백 개까지 이런 건 어디서 사요? 이건 판매하는 거예요. 제품, 그 곤충 이런 장비들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많진 않고, 이거는 아마 바이오키프인가? 버그동 바이오킵. 이거는 미국 회사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킵은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곤충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오, 진짜 있네. 네. 진짜. 개미구치도 있고 노린재도 있고 이런 곤충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먹고, 여기 보시면 안에가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 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사실 아주 적합한 곳은 아닌데 낙엽 같은 거 많고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서. 저는 제 전공이 이제 토양에 사는 반나게라는 곤충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걸 털거든요. 이렇게 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곤충들이 그냥 돌려가면서 바닥으로 계속 모여요. 그러면 털다가 사실 굉장히 오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대부분 다 이제 마치 빠져나오는데, 적당히 빠져나왔다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안에 거 버리고 또 담아서 털고 해서 이 천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모여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벌레이즈 흄에 그 위에 불 달아서 토양곤충도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거기다 넣어서 해서 채집도 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아마 뭐 없을 거예요. 근데 풀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펴놓고 관찰을 하면 이제 토양 곤충이나 토양 생물들이 여기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동물들도 있고 이런 응애들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거는 거미지만 이렇게 빨아들이면 요 안에 이제 거미가 쏙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입니다. 망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런 풀숲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쓸어 나가면, 한참 쓸어 나가면 이 안에 이제 곤충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곤충들을 가지고 이거를 뭐 통이나 다른 이제 봉지 같은 데 담아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에틸 아세테이트 같은 이제 독성 물질을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곤충을 죽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떼서 이제 곤충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채집 방법이에요. 힘든 깊은 산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산 속에 나방이나 그런 야행성 곤충들 잡을 때 쓰는 건데, 밤에 이렇게 날아오면은 여기 불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불 한번 켜볼게요. 이 오토바이 배터리 연결을 해서 켜는 건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보이시죠? 이 블랙라이트가 이제 곤충들 유인해가지고 여기 벽면에 이제 벽면에 부딪혀서 아래 깔때기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안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새 켜놨다가 다음날에 이제 이걸 펼쳐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장점은 되게 깊은 데다도 놓을 수 있고, 사람이 좀 이렇게 밤에 가기 어려운 곳에 낮에 미리 설치해서, 여기 보면은 제어하는 것도 있어요.
이 타이머로 설정해가지고 원하는 그 시간대에도 이렇게 켜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켜놓으면은 나방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뭐 딱정벌레들도 그 밤에 야행성 딱정벌레로 채집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거를 과수원 같은 데서도 쓰기도 해요. 그 너무 많이 해충들 발생하면은 그 천변에 보면 곤충 토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과수원이나 이런 밭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요. 해충 방지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야간에 채집하는 등화 장비인데 세팅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타임랩스로 찍은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되게 효율적으로 곤충을 한 대에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비 올 때는 이렇게 이게 수온등이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엄청 올라가서 비 올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켜놓으면 전구가 잘 깨져요. 이게 온도는 올라갔는데 비에 계속 맞으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잘 깨지거든요. 비 올 때는 보통 우산에 씌워놓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채집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전력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기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캠핑에 쓰는 파워뱅크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긴 하던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그래서 야간에 이것도 이제 와트수에 따라서 전구 크기도 다르고 광량도 다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보통은 이게 250W짜리거든요. 250에서 350W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다양한 곤충들을 끌린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채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 곤충학자인 말레이즈가 이제 르네 말레이즈가 개발한 말레이즈 트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김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김새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던 곤충이 여기 부딪히면 저 벌파리 같은 곤충들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끝까지 이제 모이는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모이면 코너에 모여서 뒤로 와보시면 여기 통이 달려있거든요. 아, 그렇게. 나중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통을 해서 밑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레이즈 트랩은 보통 한 2주에서 4주? 그 정도 설치를 해놔요. 네. 설치를 해서 이 통 안에는 이제 부동액이랑 알코올이나 이런 걸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곤충들이 썩는 걸 방지를 하고요. 대단하네. 내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여러 채집 방법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어느 정도 밀도로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가 좀 목적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정확히 어떤 종을 타겟팅을 해서 그 종이 얼마나 언제부터 나오는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어떤 이런 발생 시기나 발생 양을 조사하는 게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병해충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러프하게 포획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로몬이라든가 아니면 그 곤충의 습성을 활용한 그런 채집법들로 이렇게 좀 맞추면 좀 좋은 말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개해드릴 것들은 이거는 이제 페로몬을 이용을 한 곤충의 이제 페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유인이 되잖아요. 뭐 지파 페로몬도 있고 성 페로몬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종마다 갖는 특이적인 페로몬에 대해서 연구가 되면 그렇게 유인해서 잡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병해충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는 일단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해서 많이 쓰여진다기보다 이제 페로몬으로 이렇게 끈끈이 트랩에 유인을 해서 포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이제 끈끈이 트랩 안에 있는 개체를 이제 이미지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카운트하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최근 저희 임업균흥원이 이제 솔껍질 깍지벌레가 전국에 다 분포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조사를 수행한 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페로몬을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타겟팅 그리고 유인 뭐 이런 것과 함께 이미지 분석이라는 AI를 접목을 한 그런 조사 방법은 계속적으로 좀 고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페로몬은 아까 뭐 매미나방 같은 경우에 검역인증원에서는 미국에서 그 페로몬을 항상 지원받아서 이렇게 무역 통상에서 드나드는 배에 절대 매미나방 알이나 알집이나 송충이 타지 못하게 유인하고 잡아들이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활용이 되고 산림병해충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히볼라방 조사를 위해서도 발생 시 조사를 위해서도 페로몬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밤나무 해충 쪽에도 예, 페로몬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노린재 종류들을 이렇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밀도 조사를 사전에 하면서 이제 페로몬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페로몬을 이제 곤충의 특성을 잘 활용한 어떤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방법이다. 또 알아주시면 좋고, 지금 이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솔껍질 깍지벌레이고, 이렇게 고무 담채, 그러니까 페로몬을 가지고 서서히 휘발시키는 그런 담채를 여기 넣어서 네, 두면, 뭐 솔껍질 깍지벌레는 이제 토양에서 이제 우화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성페로몬이고요. 암컷의 페로몬이 여기 들어있으면 수컷들이 다 여기에 유인돼가지고 달라붙는다. 네, 날아와서 이 8면에 끈끈이 이제 부착이 되고, 뭐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노란색, 이 뜯으면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아주 꽉 찰 정도로 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런 지역일수록 피해가 좀 네?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 루어를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와서 예, 잡히는 건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얘는 방향성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거고요. 저거는 8면이라서 좀 뭐 다양한 곳에서 오는 애들이 다 잡히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똑같이 페로몬을 이용을 하지만 아까 강의 자료에도 있었던 부화하는 거를 모니터링 하려고 쓰는 그런,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부화 트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벌레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나오면은 쭉 기어 올라가서 성충되고 거기서 알을 그냥 막 집어 던지잖아요. 알을 그냥 무작위로 막 뿌리면 이런 이제 부엽토층에 알들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에 이제 부화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밀도를 좀 알기 위해서 뭐 산정, 뭐 산복, 뭐 이런 위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제한된 샘플링을 해가지고 넣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걔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 샘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잘 이렇게 샘플을 채취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몇 마리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거 해보다가 좀 실패를 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대벌레 방제지감에 이거 끈끈이 롤트랩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올라오는 약충들을 카운트하는 식으로 피해 발생 밀도를 좀 파악하는 거를 많이 했고요. 아시다시피 얘는 이제 방제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 이제 광릉 긴나무좀이나 뭐 그 외에 이제 어떤 약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포획 방법으로 잎 내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보통 이제 노란색 끈끈이 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좀 혐오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진한 갈색 톤으로 가고, 다만 이제 얘네가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하려면은 바깥쪽 끈끈이가 있어서 이렇게 막 와서 붙어주면 좋은데, 심지어 새도 와서 붙어서 못 날아가고, 예. 익충, 예, 그냥 불특정의 어떤 익충들도 다 와서 붙기 때문에,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언론 뭐 환경 쪽에서 많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만약에 광릉 긴나무종 같은 데서 밖에 안에서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바깥쪽에는 끈끈이가 없고 안쪽에만 끈끈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쓰도록 권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